등장 5년 차. 정말로 북한에서 첫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 걸까요? 북한 김주애가 후계자에 내정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조금 전 국정원이 발표한 겁니다. 그동안 그냥 유력하다 이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말해왔던 국정원이요. 이런 수위의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김주애를 세습을 염두에 둔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방중했을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을. 현장 시찰을 할 때 일부 시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상황 등 이런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이 가미된 점이. 자, 저렇게 후계 내정 단계로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국회 정보위 소속 이성권 의원이 말하기를요. 자, 보면은 국정원이 오늘은 좀 전과 다르더라. 그러니까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이걸 두고 의원들까지도 지금 갸우뚱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김은수 평론가. 그러니까 분석이 이전과 확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관련 정보는 그 특성상 긴밀성이 요구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확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그간에는 좀 자제되어 왔던 것이 관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이성권 관사의 표현대로 국정원의 오늘 설명의 경우는 이전보다 진전되고 좀 뭔가 달랐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애는 2013년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10대입니다. 그런데 후계 수업이 아닌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못을 박는 표현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정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우선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방 권력을 의미하는 군사 행사에 어느샌가부터 김정은과 함께 등장을 해서 때로는 단독샷을 받기도 하고요. 단독 사열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일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의견을 내는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국정원은 이제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군요.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김주애가 그러니까 처음 공개가 된 그 날에 북한에서 이걸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해요. 이게 사실입니까? 물론 따로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 때가 2022년 11월 18일이었는데요. 김주애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ICBM을 순환비행장에서 쏘아 올렸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요, 전날을 국가기념일인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주애를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ICBM 성공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존재감을 각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김주애 등장에 의미를 부여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어서 성과를 가시하겠다 이런 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눈여겨본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참배하러 나선 새해 첫 일정이었는데 저렇게 센터 자리를 턱하니 차지한 것도 놀랍지만 저 장소가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궁전이라고 하면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가 되고 있어서 뭐 북한의 주체 성지다 혹은 북한판 피라미드다라고 불리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기에 등장을 했으니까 한껏 대폭 존재감을 높였다라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고요. 여기에는 김부자의 시신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두 사람이 사용하던 그런 벤츠라든가 유람선, 열차 객실 이런 것들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법으로까지 이제 이런 시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관리 주체도 이 러시아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미라를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있고요. 매년 유지비로만 수십억을 쓴다고 하고 또 규모도 상암 경기장의 17배 크기라고 하니까 뭐 규모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엄마 양옆에 끼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한 것이다 보니까 결국 이 말은 내가 이 차기 지도자다라는 그런 선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북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실 뭐 건강설이 나와도 아직은 대외적으로 멀쩡한 김정은이 13살짜리 딸에게 중앙 자리를 턱 내준 겁니다. 자, 보면은요. 이렇게
김정일, 김정은조차도 후계자 시절에 최고 지도자 제치고 정중앙에 간 적이 거의 없다라고 전문가조차도 상당히 의아하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존엄의 후계자가 지정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항상 줄을 가서 서요. 거기에. 항상 김일성 때도 그랬거든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김일성한테 줄 섰던 사람들이 다 당간부에서 제거가 됐어요. 황장엽 비서가 와서 한 얘기인데 아들한테 너무 일찍 권력을 넘겨준 걸 김일성이 후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자기한테 자기 말이 명이 안 서는 걸 느낀 거야, 김일성. 이런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의 선례를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벌써부터 이렇게 차기 권력을 세우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상당히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김정일의 경우는 그 승계를 받은 시점을 보자면은 본인 나이 52세 때였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경우에도 빨랐다고 하지만 29세 때 이제 후계를 물려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0대인 김주애를 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인가? 그러면은 정작 나중에 진짜 후계자인 아들은 어딘가 따로 숨겨져 있고 지금 일단 김주애를 저렇게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상당히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차기 권력 김주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과연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점이 더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요, 이제 군과 당의 권력을 어느 정도 장악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죠. 군부와 당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내 권력이 강화돼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좀 봉건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부터 후계 구도를 내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국정원의 이번 분석으로 김주애의 향후 행보를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